지난 금요일에 국내 증시에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죠. 이 수급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라든가 또 출구 전략 우려라든가 여전히 좀 내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이탈 우려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있다라는 건데요. 과연 그 국내 증시가 외국인 수급에 현재로서 안전지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신흥국 시장의 동향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달 들어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 한 달 사이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인도라든지 대만, 필리핀 등 대부분의 어떤 동남아 증시에서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특히 동남아 증시에서의 어떤 매도세가 확산되는 것은 이들의 통화 가치 하락이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외환 송금에 대한 규제까지 이루어지는 등 금융위기 불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세가 더욱더 촉진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 대만이라든지 필리핀 경제에 대한 어떤 성장 둔화 우려 등이 자극된 점 등도 외국인 매도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신흥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금에 대한 이탈 가능성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진이 있겠고요. 문제는 신흥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서는 한국도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에서는 비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뱅가드 이슈라는 어떤 특정한 환경 자체가 있어 왔고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의 행보가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생각보다 다른 신흥국가들의 통화 가치보다 원화에 대한 어떤 약세가 제한받고 있고 오히려 강세를 보이던 사례 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신흥시장과 신흥국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위치에 현재 놓여져 있다라 보여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신흥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투자 매력이 약화되더라도 돈을 전부 다 뺄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 내에서 펀더멘탈과 어떤 시장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 커진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외국인 수급의 차별화 가능성 자체가 나타났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신흥국 경제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이 개선되었을 때는 최근에 시장에서 평가받았었던 안전성이 오히려 외국인 매수를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네,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 내에 놓여 있군요.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출구 전략 이슈, 미국의 출구 전략 이슈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 지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높은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지난달 속보치도 보니까 예상치를 넘는 1.7%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2분기 성장률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겠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난달에 발표되었었던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원래 예상이 한 1.1% 수준이었는데 이를 뛰어넘는 1.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컨센서스가 약 2.2%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처럼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낙관적 전망이 강조될수록 추구 전략에 대한 명분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 자체는 크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그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올 7월부터 미국의 성장률 산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미 정부가 산정하는 이 국내 총생산에는 영화 로열티라든지 R&D 등과 같은 무형 자산이 이제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 최종 생산 제품에 대해서만 GDP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투입되었었던 R&D 투자액은 기존에는 비용으로 상정되어서 GDP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포함됨으로써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는 한 3% 정도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GDP의 3% 정도라면은 한 유럽의 작은 나라 하나 정도가 미국 성장률에 포함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R&D 투자를 포함한 예술 창작물,
여러 가지 로열티 등이 포함됨으로써 미국 경제를 조금 더 그 현실적인 부분으로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요인 등이 이 7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2분기 성장률에는 그 확정치까지는 현재 속보치 때보다 성장률의 정도가 계속 강화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성장률 상승은 어떤 출구 전략 명분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다소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 경제가 정상적인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어떤 성장을 반영시켜 줄 수가 있고 이런 R&D 투자들 포함한 어떤 성장 가치들 새롭게 평가한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미국 경제를 포함한 우리의 어떤 경제의 현실적인 면과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 자체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수정치 변화 등의 내용 중 이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시장 경제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미국 2분기 성장률 수정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